묵고할 수 없다.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한 상태고.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이제 그 중국 그 재판부가 인정했느냐? 이제 중국 수입차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건데, 밑에 이제 1, 2, 3을 이제 보시면은 수입자의 주장의 주요 주장 요지가 되겠는데요. CBMI 즉 CBMI는 중국 수입자로서 중개무역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중개무역.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수출 팩토링 제도는 중개무역임을 알았더라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. 중개무역은 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래서 CBMI 주장은 뭐냐면 모뉴엘이 마치 CBMI가 즉 중국 수입자가 진성 수입자 즉 엔드 유저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수출입은행에 제시를 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들은 모르는 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모뉴엘과 미국 수입자 즉 AS와의 사이에서 중국 수입자인 CBMI가 역할을 했다. 즉 단순 중개무역에 관여했을 뿐이다. 관련 수수료만 수취를 하면서 관여했다. 즉 그래서 이제 원 수입자는 미국의 수입자인 ASI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CBMI가 발행한 구매 요청서 이 퍼체스 오더는 이 중개무역 구조에서 발행한 PO이지 이게 엔드 유저 즉 미국 ASI처럼 엔드 유저가 발행한 PO가 아니다. 즉 여기서 이제 그 백투백이라는 이제 그 개념이 등장하는데요. 이게 이제 백투백 조건의 PO다 하면은 이제 중개무역의 PO입니다. 중개 퍼체스 오더 즉 모뉴엘과 그 미국 수입자 ASI의 사이에 CBMI 즉 중국 수입자가 역할을 하는 실제 이제 물건은 모뉴엘에서 미국 수입자한테 가고 서류상으로 중국 수입자를 거쳐서 간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PO의 발행 주체가 그 CBMI가 PO의 발행 주체라고 하는 것은 CBMI 주장은 다 백투백 조건의 발행이다. 중개무역상의 발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는 이제 직접 수입자가 아니다라고 했던 건데요. 그러나 이제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떤 게 발견이 됐냐면은 중국 수입자가 발행한 백투백 조건이 없는 즉 중개무역 조건이 없는 직접 PO 즉 중국 수입자가 직접 수입자로서 발행한 PO도 발견이 됐습니다. 사실.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것도 CBMI 주장은 모뉴엘이 단독으로 위조한 거다. 본인이 발행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PO가 발행된 이제 어카운트 즉 계정도 저희가 다 확보를 했고 그거를 증거로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불행히도 이것이 인정이 안 됐던 그런 1심 판결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심은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어떻게든 이제 2심 재판부를 설득을 하고 또 추가 증거를 이제 계속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중국 수입자 소송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즉 왼편 상단에 이제 왼쪽 상단에 모뉴엘 즉 한국 수출자가 있죠. 이 수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수입자 CBMI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죠. 오른편에 이제 미국 수입자 ASI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CBMI 주장은 본인들이 발행한 이 138건의 PO는 전부 다 백투백 조건이 붙은 즉 중개무역 조건의 PO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모뉴엘과 이제 수출입은행과의 사이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
이제 채권 양수도가 일어나면서 수출 팩토링이 이제 진행이 되죠. 그래서 저희가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건데, 여기서 이제 그 138건 중에 92건이 상환이 되고 46건이 미상환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46건이 본건 소송의 이제 청구가액인 약 4천만 불이 됩니다. 4천만 불.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38건 중에 92건은 이제 상환이 됐죠. 상환이 된 건데, 이 상환이 되는 과정이 CBMI가 거래하는 북경은행을 통해서 한국의 이제 그 모뉴얼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이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모뉴얼은 그 계좌에서 이제 당행압 상환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됐었는데, 사실 이 꾸준히 CBMI가 중간에서 이 대금을 그 상환해왔다는 것 사실 자체도 허위 거래임을 알면서 그 공모를 했다는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 CBMI의 입장을 이제 그 하단에 이제 보시면은, 수입자로서의 장애는 책임이 없다. 즉 실수입자는 이제 ASI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모니엘과 ASI 사이에 중개명을 했고, 모니엘과 발급 PO도 모두 이와 관련된 백투백 조건의 PO다.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이 92건 모두 모니엘 명의의 에스코로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제 상환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,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그 중개무역 조건의 PO가 아니라 백투백 조건 없는, 즉 백투백 조건 없는 PO, 즉 엔드 유저인 그 중국 수입자가 발행한 PO와 이제 패킹 리스트 등 이런 여러 가지 선적 서류는 이제 실제 CBMI 너희들이 이제 관여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으나, 이거는 CBMI의 주장은 이거 다 모뉴엘이 이거는 조작한 거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여전히 이제 2심 재판부에서도 지금 쟁점이 이제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이 구조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이 수출 팩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이게 퍼체스 오더, 즉 구매 요청서입니다. 이 구매 요청서의 진성 여부, 즉 정확히 진성 수입자로부터 발행되었느냐, 그렇지 않느냐, 이게 가장 중요하죠. 그래서 이 모니엘 사건을 저희가 처리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저희도 반성도 하고 있고, 앞으로 해당 그 진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관련 내규라든가 이제 프로토콜을 통해서, 프로토콜 개선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수출 팩토링 제도는 많은 우리 수출 기업으로부터 좀 환영받고 있고 또 활용되고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